네, 목표든 니체의 아포리즘을 꺼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을 써놓고 블로그에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했다 말았다를 좀 반복했었는데 글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지금도 원테이크로 하긴 하지만 글조차도 안 쓰고 그냥 뭐 기사를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이제 기사를 하나 이제 펼쳐놓고 그냥 그걸 보면서 대충 생각을 씨부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기사를 소개하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내가 소화한 글을 이제 확보해두고 나니까 아무래도 간헐적으로라도 이렇게 제가 좀 녹음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은 뭐 한 클립이든 두 클립이든 좀 뽑아내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지금 니체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의 또 72번째 결코 헛수고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니체 구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포리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이제 니체의 작품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대가 진리의 산을 올라가는 일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그대는 오늘 더 높이 올라가거나 내일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단련하고 있는 것이니까. 음, 진리를 향한 어떤 과정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등산에 비유한 느낌의 아포리즘이죠. 그 뭐 진리라는 걸 꼭 뭐 책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뭐 무학의 통찰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어준 씨가 한 표현인데 정말 배운 것이 없고 어떤 학식이 뭐 학벌이 학력이 그런 게 배운 게 없더라도 살아가면서 어떤 체득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엿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 글쓰기나 뭐 책 읽기를 굉장히 많이 한 철학자이긴 하지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뭔가 궁금하거나 알아가고자 하는 게 있다면 보통 활자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물론 활자가 책인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뭐 그냥 뭐 나무 위키라고 하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니까 걸러서만 본다면 충분히 제가 원하는 정보를 좀 빠르게 습득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다 활자죠. 제가 책에 한창 이제 철학 관련 장르의 책을 읽었을 때 좀 대표적으로 낭패를 본 책이 이제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철학 서적이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초기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현상학자의 어떤 철학이 이제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을 만한 명저로 남았던 초기에서 중기에 가까운 시기에 쓴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이후로는 이제 후기로 갈수록 기존의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이나 사유가 변하긴 했죠. 하이데거 같은 경우 그것까지만 알고 있고 정확히 이제 어떤 변화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존재의 시간을 번역한 책이 600페이지 정도가 됐는데 철학 서적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꺼운 거죠. 보통 뭐 3, 400페이지? 근데 이제 하이데거기 때문에 존재의 시간이란 책은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자신의 어떤 철학적 사유를 위해서 철학적 개념어들을 만들고 굉장히 시적인 보통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책을 쓴 이유는 철학이 어떤 과학이 등장하면서
철학자들의 어떤 사유들이 전부 과학에 의존되어 버리는, 과학의 하위 집단 집합처럼 돼버리는 상황을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전시키는, 우리가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처럼 음, 그때 과학이 없었던 시절에 그 논리 체계로 이제 이성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면, 과학이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이라든가 역사학 전부 다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 뭐 실증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에 어떻게 보면은 점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형태로 등장한 게 이제 존재와 시간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만든 그런 개념어들을 다 한자어로 번역했는데, 한자어가 하필이면 다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생된 그 부분이다 보니까 매우 이해하는데 어렵고, 정말 600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덮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던 절망을 느꼈었던 되게 그런 추억의 책입니다. 결국 이제 그 책을, 존재의 시간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신 교수님이 이제 존재의 시간을 설명해주는 에, 간단한 간단했죠. 한 200페이지 안 됐을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발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게 헛수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하이데거를 읽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물론 다시 존재와 시간을 읽지는 않았었고요. 계속 뭔가 그가 가진 그런 개념어들, 현존재라든가 세계 내 존재, 뭐 다자인,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산으로 표현하면 제가 넘어진 곳에서 다시 그 장소에 자꾸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계속 그런 철학자들의 어떤 발자취를 디뎌보려고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니체를 읽었던 이유도 어, 그런 철학자들의 어떤 뒷모습을 쫓아가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리를 계속 탐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해석을 보면은 차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제 니체의 구절이 이제 인용이 되더라고요. 네, 니체가 차라투스타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나는 방랑자이며 산을 오르는 자다. 내게 무엇이 일어나든 거기에는 늘 방랑과 산을 오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넘어 올라가야 한다. 그대 별들이 그대 발 아래 놓일 때까지 나는 그것을 나의 정상이라 부른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제가 읽은 책으로도 다뤘지만, 니체가 가진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사유에 대한 어떤 정수, 에센스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죠. 그걸 문학적으로 풀어냈고, 그의 유려한 글쓰기나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실존 인물을 이제 캐릭터화해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냈죠.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을 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적 사유들을 남겼던 것처럼, 그런 형식을 떠올릴 만큼 재밌는 작품이죠. 자기 의지로 극복하려는 그 위버맨시라는 존재를 설정하고, 또 힘의 의지라는, 우리가 어떤 자기 극복의 의지가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화해서 표현도 되고, 결국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세계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헤겔의 관념에 따르면. 근데 니체는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존재를 두지 않고 초인의 개념을 박아 넣은 거죠. 위버맨시라는 신이나 세계 정신이나 뭐 이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두 초인의 개념으로 자기 극복하는 그 의지의 인간 정신적인 높은 차원의 어떤 캐릭터, 그런 존재, 그런 것들을 형성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는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노력 그렇다고 해서 음, 포기한 그 지점에서 뭐 내려가서 잠깐 주저앉는다고 해도 어쨌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음, 모르겠어요. 철학이 왜 재밌을까? 재밌을까? 남들이 잘 안 관심을 가져서인 것도 있고 괜히 어렵게 말하는 것도 재수없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어렵게 말하려고 할까? 근데 뜯어놓고 보면은 논리적인 그 체계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철학인데 자신들의 어떤 타고난 생각들을 논리적인 전개로 구사해 놓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니체처럼 아포리즘을 그러니까 명언처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문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하이데거처럼 어떻게 보면 시적인 것에 가까울 정도로 풀어내기도 하는 경우를 보면서 자신들이 가진 사유를 어떻게든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걸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을 보면은 어, 단순히 논리적이다는 걸 넘어서서 예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경외를 표하기도 하고 그냥 논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부러워요 그런 생각하는 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뭐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가 나오기가 힘들 만큼 물론 나중에 후대에는 위대한 철학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뭔가 더 이상은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뭐 저는 시기를 잘 모르겠지만 뭐 미셸 푸코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가더라도 20세기, 21세기는 모르겠고 기껏해야 20세기 이후로는 거의 끊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니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철학 전반에 대한 어떤 저의 얄팍한 부분들을 말하게 되었는데 가끔 예전만큼의 열정은 없어졌지만 가끔은 철학에 대한 책을 좀 소화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항상 이렇게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어떤 진리에 대한 열망이 헛수고가 아니길 바라면서 이번 녹음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